그러니까 숙제는 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쌤, 제가 이제 새로운 댓글 남겨놨어요. 뭔데 그 어디다가 거기 물리에다가요. 뭐라고? 뭐라? 저예요, 어? 저예요. 아 너 봤다고? 네. 근데 들어와서 저예요만 써도 되긴 되잖아. 아, 그래요? 가봐야 쓰시는 거예요? 아닐걸? 너 일로 와. 열아야. 뭐하러 거기 앉았어? 어. 통합과학은 아직 별로 없어. 왜냐면 거기 있는 반에 있는 애들이 원래 과학학원을 다니고 있어. 내가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어. 과학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계속 중학교 거를 하고 있어. 빨리 고등학교 거 하라고 해도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말을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선생님. 내가 뭐라고 하겠냐 더 이상. 너 맞아. 국어 어떻게 됐어? 새끼 안 물어봤네. 상의 안 했지 엄마랑. 네. 네 손에 달려있어 임마 지금 개강되고 안 되고가. 왜 이렇게 종환이는 죽어가? 어? 어. 여기는 그냥 뭐 신호와 정보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연에 뭐 우리 빛 있잖아. 이런 거 빛. 내가 말하고 있는 소리.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별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지. 지진파는 어디서만 일어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만 일어나잖아. 일본에서. 아, 맞아요. 일본 뒤져가고 있잖아 지금. 좀 있으면 일본 가라앉을 거야. 근데 언제 사람들 막 사람들 거기 떠 있잖아. 그러면 이쁜 여자 골라가지고 너 내 섹시하면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해서 건져가면 돼. 아, 그래요? 그러면 장가갈 수 있어. 일본 여자는 취향이 아닌데. 일본 여자는 취향이 아니야. 한국 여자가 취향이야? 네. 취향이 어딨어. 이씨. 이쁘면 되잖아. 남자들은 다. 여자들은 다 잘생기면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거 일본 아니었어? 무서워요. 일본 여자가 왜 무서워? 그래서 이 지진파 이런 것들이 다 신호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빛, 소리, 지진파는 전부 다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고 이건 니네 중학교 때 배웠어. 빛, 소리, 지진파 이런 게 파동이다. 그다음에 힘은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온도, 압력 이런 걸 모두 다 물리적인 양들을 파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 거야. 신호. 그래서 이러한 신호를 자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지진이 발생한 위치. 진원. 진원. 진원이 뭐냐? 땅 속에서 지진이 발생한 곳이 진원이지.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땅 위에 이 점을 뭐라고 불러? 진앙. 앙. 이런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식이 없어? 심각한데? 심각해. 왜 이런 지식이 없지? 이게 진앙. 아무튼,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 이런 것들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맨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였어? 열아 알아? 내핵. 그건 중학교 때 나오지 않아? 외핵. 외핵, 멘틀, 지각. 이런 걸 발견한 거야.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땅 파고 들어갈 수 있겠냐? 인간이 가장 깊게 판 게 지금까지 기록이 몇 킬로미터인 줄 알아? 60몇이요. 아니야. 맞아요. 10에서 한 20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 그 이상 파본 적이 없어. 그럼 멘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지각도 조금 들어가고 만 거야. 파지를 못해. 10kg면 X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엄청 판 게 그 정도야. 바다는 가장 깊은 곳이 8km인가 9km잖아. 9km. 그게 마리아나 해군가? 20kg면 걸어서 한. 아무튼 체온은 우리가 체온을 재가지고는 뭘 하는 거야? 몸의 건강 상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주의 빛. 이거 이 다음 단원에서 했잖아. 이게 우주의 빛. 우주에서 온 빛을 측정해서 우주의 생성 과정 알 수 있다. 알아요. 저 뭐야? 일단 처음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우주에서 온 빛을 측정해가지고 하는 게 저게 무슨 영역이었어? 지구과학 영역이요. 네, 그럼 당연하지. 지구 배경 복사. 알지? 우주 배경 복사. 지구 배경 복사가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 3K 정도의 온도를 추정한 그 배경 복사선이 있잖아. 이거는 요 다음 단원에서 아마 태성이한테 배웠을 거야.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지금 뭐 이런 걸 다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자, 센서라는 거는
사람은 눈이나 코나 이런 감각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귀로도 듣잖아. 우리가 뭔가를 감지를 하잖아. 근데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신호는 뭘 통해서 감지하냐면은 신호를 센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연에서 나오는 신호는 감지하는 거야. 사람이 직접 감지할 수 없어. 그건 한계가 있다고 해.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도 없고 해.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데 전부 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 거기서 들어온 거를 이 센서가 받아가지고 전기로 변환을 시켜.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센서의 종류에는 빛을 감지하는 광 센서,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 뭐 연기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 누르는 힘은 압력이잖아. 물체 운동 변화는 가속도, 운동 변화, 속도가 변하잖아. 가속도. 오늘 이제 물리 들어갈 건데. 그래서 비접촉 온도계는 우리 온도계 중에서 귀에다가 이렇게 대는 것도 있고, 뭐 손목에다 이렇게 대는 것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근처에만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있지. 접촉을 안 하잖아. 비접촉. 그게 뭐 거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적외선이. 그러니까 전자파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적외선이 나와. 적외선. 이건 나중에 다시 학교 가면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적외선을 감지하는 광 센서. 광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건데 적외선이 빛이야, 빛. 자, 그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는 이제 가스를 감지하는 이 화학 센서가 들어있지 그 안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면 돼. 스마트폰, 너네 게임하지? 스마트폰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기울이면 막 운전하는 것처럼 그런 게임들 있지. 그게 이제 물체 운동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니까 가속도 센서라고 그래. 가속도 센서. 이 안에 스마트폰에 가속도 센서가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신호는 아무튼 이 신호를 감지하는 거는 저런 센서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크게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어. 이거 알아요. 아날로그 신호는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냥 연속적인 신호들이야. 맞아요. 연속적인 신호. 그러니까 신호가 끊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어져 있어 연속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 디지털 신호를 0, 1, 0, 1 해가지고 1 뭐 이런데 밑에 여기는 여기 밑에는 0 다시 올라갔지 뭐 1 이런 식으로 여기 0 그래서 1, 0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 알았어?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거야. 자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신호는 측정을 해보면은 센서로 연속적인 신호가 나오는데 그거를 신호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야.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공대에서 그 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과에 가잖아. 그럼 어떻게 바꾸는지 얘를 가지고 뭘 하는지 이런 거를 다 배우는 게 이제 대학교 교육과정인 거야. 여기서는 말로만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러는 거고. 알았어? 시험도 되게 쉽게 나오고 해.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보면 연속적인데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 해.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디지털 신호가 훨씬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근데 이제 원래 신호가 정보가 왜곡이 돼. 원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정보가 여기 있는 정보가 모두 다 전달이 안 되겠지. 살짝 왜곡이 되기는 해. 알았어? 그다음에 복사 편집이 자유로워. 디지털 신호 0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데 막 잡음 같은 게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 원래는 이 신호에 자연에 있는 신호 중에는 이런 걸 잡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잡음 같은 게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게 디지털 신호야.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이거는 그냥 니네가 읽어보면 되고 이것도 그냥 문제고 아무튼 이거는 재미로 그냥 숙제로 쭉 풀어봐.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깊이 있게 할 내용도 아니고 학교 가도 시험 문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 자 이제 물리 파트가 어디에 있어? 몇 페이지야 물리 파트가? 다음이 이제 지구과학 파트 쭉 나오고 생물 파트 160조. 우리가 화학 파트는 했고 160조. 160조까지 가야지 물리 파트지. 160조. 상당히 뒤쪽에 있구만요. 160조. 그러니까 지금 니네 그 사이에 있는 생물지학은 태성이한테 다 배웠냐? 아직 안 배웠지? 근데 좀 아. 많이 안 배웠는데 어떡해요? 괜찮아. 근데 이게 괜찮을 정도가 아니 모르겠어요. 어, 한 시간 두 달은 남았어요. 시간 충분해. Yes, we can.
그래서 이제 물리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학 시스템. 그래서 160페이지를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얘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런 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말면 되는 내용이라고 했어. 중요하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물리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 고등학교 가면은 특히 이놈의 물리 파트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내신 성적이 안 나오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안 어려워. 니네는 어려우면 안 돼. 물리를 들어서요? 그렇지. 듣고도 있고 중학교 과학에서도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했잖아. 그 역학적인 문제요? 다 설명을 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래서 개념을 다시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잘 봐. 필요하면 한쪽에다가 필기를 좀 해야 돼. 여기네. 자, 일단 이 물리 파트를 배우려면 세 가지 정의를 먼저 좀 알아야 돼. 첫 번째, 평균 속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니네 두 명은 지금 생소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어쨌든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평균 속도가 있어. 속도. 여긴 속력이라고 돼 있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가 있어? 평균 가속도가 있지. 근데 열아도 그거는 했을 거 아니야? 그 중3에 있는 거 그냥 혼자 공부했지. 시험 보려고 1학기 때. 그니까 학교에서 뭐 하면서 한 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보면 이제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 이런 거 있고, 자유낙하 운동할 때 뭐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든 외워서 시험은 봤을 거 아니냐, 맞지? 그런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복습 겸 하는 거고,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뭐냐면은 내가 뭐라 그랬냐, 영어로 속력이 머신의 조명 모르지? 스피드. 얘는 크기만 가지고 있어. 크기만 가진 물리량. 스칼라. 스칼라. 우리가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뭐라고 불러? 스칼라라고 불러.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야. 영어로 스피드. 그 다음에 속도는 영어로 velocity. 그래서 크기와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 델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벡터라고 부르지. 델타. 델타는 무슨 델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벡터라고 부르지. 델타는 이기호하고 지금 섞였냐? 또 한번 월요일날 우빈이 꺾으면 바로 2로 되는 거야 그냥. 앞으로 시험 봐서 우빈이 꺾으면 무조건 2로가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우빈이 꺾은 애를 또 꺾으면 그 사람이 이루가 되는 거야. 아니지. 그렇지. 그리고 우빈이는 그 꺾임을 당한 애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네가 꺾으면 이제 우빈이가 4호가 되고 네가 2호가 되는 거야. 저 새끼 뒤졌다. 희망이 넘치지? 근데 저 일요일날 시험 언제 보라고? 또? 니네는 이제 12월 말에 보지. 그때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한번 보라고 한 거야. 나하고. 니네는 두 번,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한 번. 근데 저희 월요일날 수요일날 월요일날 시험 보고 고치고, 수요일날 시험 보고 고치고, 다음 주는 편안할 거야. 왜 고칠 시간이 없잖아. 어떻게 두 개를 봐. 의미도 없어. 그렇게 많이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적분 원 하다가 가끔 시험 한 번씩 볼 거야. 미적이요 아니면은 미적은 주말, 그러니까 미적은 금요일날 어차피 하는 거잖아. 처음 들었는데. 뭔 소리야. 월, 수에 수업하고 나면 금요일날 클리닉 할 때 하는 거잖아. 미적이요? 아니, 우리 원래 수업 두 번 하면 한 번은 클리닉 하잖아. 그 체제를 따라가는 거야, 그냥, 미적은. 근데요. 가끔 그냥, 야, 1시간 일찍 와, 그래가지고, 공통수학 원 시험 볼 수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때도 신이 경하는 거죠? 그때, 그래봤자 우리 여기에 우빈이까지밖에 안 들어오는데, 4명인데. 미적이요? 미적 시간. 아니, 이게 왜 이해력이 딸리지? 예?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일단 정의를 외워야 돼. 평균 속력의 정의는 뭐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그래서 식으로 쓰면은 t분의 l이야. l이 이동거리고 시간을 t라고 쓴 거야. 기호 익히세요. 단위는 거리의 단위는 미터, 퍼, 시간의 단위는 초. 그래서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미터 퍼 세크다. 자, 그럼 평균 속도는 뭐냐? 시간분의 뭐시면들 기억나? 네. 뭐야? 진짜 잠시만요. 이동거리가 아니고요. 나왔잖아 변이, 이미. 변이. 이미 나왔잖아. 변이. 원래는 변이 벡터인데 벡터라는 단어는 생략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변이 벡터인데. 그리고 자, 일단 여기 통합과학이란 말이야. 물리 원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이 변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 외워야 돼. 열아야. 그러니까 물리가 어려운데 문제는 처음에 정의를 내려준 거를 머릿속에 담지 않으면 이제 더 어려워져. 정의는 외우는 거야. 정의는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외우는 거야. 이게 다 정의야. 일단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정의를 내린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배우다 보면 이제 발견한 내용이 나와. 근데 이 발견한 내용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그거를 발견한 내용까지는 법칙 같은 거까지는 외우는 거고 그 외운 거를 바탕으로 이제 물리가 전개되는 거잖아. 너희는 지금 물리원 배우면서 물리학 배우면서 조금 맛을 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계속 지금 응용하는 걸 배우고 있는 단계야. 돌림임 이런 거 다 응용한 거야. 알았어? 그거는 정해놓은 이론이 아니라 정해놓은 어떤 물리량들. 나중 좌표 빼기 처음 좌표. 다른 말로 하면 델타 X야. 여기서 델타가 나와야지. 왜냐면 통합과학에서는 무슨 운동을 다루냐면은 수직선 운동을 다뤄. 그러니까 수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1차원 운동이라고도 해. 물론 평면 운동도 이제 하나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직선 X축 하나만 놔두고 또는 Y축만 하나 놔두고 지금 X축만 그렸는데 하나만 놔두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지. 처음에 어떤 물체가 여기에 있어. 아유 씨발 새끼 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 거짓말 하지 마. 이씨. 자식이 부딪히고 있어. 봤어? 진짜, 어디 진짜, 있는지? 진짜, 어디 진짜 있어요. 아이씨. 진짜 여기 있잖아요. 아이고. 아 이거 잡기 힘들어. 자 처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에 있다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뭐 6이라는 좌표까지 왔어. 그럼 단위는 얘는 x니까 미터거든.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니까 델타 x는 뭐야? 나중 좌표 빼기 처음 좌표. 그러니까 얼마야? 9다. 이런 걸 변이 벡터라고 그래.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응? 응. 그래서 t분의 델타 x. 근데 단위는 똑같아. 미터 퍼 세컨. 근데 왜 얘가 속도인데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은 델타 x가 뭐야? 플러스지.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로 가봐. 그러면 이때 델타 x는 무조건이야.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야. 나중 좌표 빼기 처음 좌표가 돼. 그럼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음수가 되지. 그래서 이 변이 벡터가 이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를 가질 수가 있잖아. 부호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오른쪽. 마이너스일 때는 왼쪽.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지. 그래서 벡터야. 그래서 이 전체가 시간은 어차피 항상 양수야. 그래서 얘가 뭐다? 벡터다. 얘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야.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6으로 가도 이동 거리가 9지. 6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도 이동 거리는 9야. 알았어?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서로 똑같아. 시간만 똑같으면. 이해 갔어, 열아?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 평균 속도는 뭐를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외워야 돼. 시간분의 변이 벡터고 변이 벡터는 나중 좌표 빼기 처음 좌표. 기호로 그냥 델타 x다. 알았지? 자, 이제 평균 가속도는 뭐냐면 외워야 돼, 이것도. 시간분의 델타 v야. 우리가 속도를 벨로시티 해가지고 이 v를 딴단 말이야. 속력을 따는 특별한 단위는 그러니까 문자는 없어. 없어. v가 속도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v라는 기호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다 똑같아. 이 델타 v는 뭐겠냐? 우리가 델타 x를 하면은 이게 좌표거든.
그래서 얘를 나중 좌표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빼기 처음 좌표라고 하지. x가 좌표니까.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그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하면 되는 거야. 델타는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이야. 이 델타의 의미는 무조건 나중 빼기 처음인데 얘는 좌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 좌표 빼기 처음 좌표고 얘는 속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고 읽을 수 있는 방법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알겠지? 이대로 읽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 안 그러면 금방 잊어버린다. 처음엔 정의부터가 중요해. 그래서 t분의 델타 v야. 근데 이제 이거를 봐봐. 그러면 단위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인데 분모에 세크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겠지. 이거는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는 1학기 때 시험 공부하면서 봤지? 까먹었냐? 어?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고 역시 이 봐봐. 우리가 처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6m per sec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5m per sec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예를 들어 3초가 걸렸어.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야. 잘 봐. 그럼 여기서 평균 가속도는 그리고 가속도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A라고 써. acceleration. acceleration에 A를 딴 거야. 알았지? 영어 단어. acceleration에 A를 딴 거야. 가속도를 A라고 쓰는데 그럼 일단은 A 평균 가속도라고 할게. 평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야. 내가 이거 나중이라고 했지. 잘 봐.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지. 근데 속도 자체가 방향이 있단 말이야.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야. 오른쪽은 플러스 속도, 왼쪽은 마이너스. 속도 부호야. 알았지? 이렇게. 그럼 나중 속도는 5가 아니야. 화살표로 왼쪽으로 표현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델타 V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거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돼. 빼기 처음 속도는 오른쪽이니까 6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1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두 개를 바꿔. 이거를 처음이라고 하고 이걸 나중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시간은 3초가 똑같이 걸렸어.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3초분의 자 나중 속도가 이번에는 얼마야? 6이지. 빼기 무조건 빼기야 변화는. 처음 속도는 괄호하고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거야. 3분의 10. 그래서 역시 평균 가속도도 뭐가 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뭐야? 물리량 중에서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야. 알았어? 그러니까 물리량이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불러? 벡터. 지금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세 개의 물리량 중에서 평균 속력만 스칼라고 나머지 두 개는 뭐다? 벡터다. 얘가 물리량이 얘는 스칼라 사람 이름 같다. 얘는 뭐야? 벡터. 스칼라하고 벡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얘나야? 안 들어봤어? 아, 집 보러 왔다면서 집 팔릴 것 같아? 보러만 할아버지가 왔어. 보러만 왔다가 갔어? 연아야 못 이상하겠다. 어? 엄마 보고 포기하시고 그냥 여기서 학교 갈게요 그래. 여고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꼭 이사할 이유가 없다며 그리고. 뭐 아빠 직장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이 동네가 별로 안 좋은갑다. 서대문구 간다고 해서 뭐 좋나? 너 여기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 처음에 여기 아파트 지어졌을 때부터 이사 왔냐? 오래됐네. 너는? 말 뜻을 이해를 못해. 언제 왔냐고요? 그래. 5학년 2학기 때 왔어요. 너도 그러면 처음 지어졌을 때 온 거냐? 네, 거의 그런 거라고. 너는? 딱 9월 4일 날 왔어요. 겨울이요. 2022년. 너도 그런가 보네. 아, 연아는 어디 살다 왔어? 은평구. 너는? 강북가 여기잖아. 강북이 여기잖아. 아무튼 여기는 동대문구긴 하지만 별로 안 먼 데서 왔네. 아니 여기서 1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걸려? 너는? 45분. 어디서부터 옛날에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사 오기 전. 여기 이사 오기 전이요? 어. 여기 이사 오기 전은 저는 바로 앞으로 갔어요.
바로 앞 아파트가 어딨어? 여기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롯데캐슬리치라고 있어요. 아 저기 반대편 길 건너서 성에 가가지고 성에 가기 싫어서 오는 거. 성일 가기 싫어서 성일이나 대광이나 무슨 그냥 좌표 그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바로 그냥 길 건너서 이사 왔어? 길 건너 친구들이네? 길 건너 친구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래 이 동네 사람이네. 아니 저 옛날에 좀 거기서 어디? 보람 보라매 공원 쪽? 신림동? 아, 아니 지켰나? 왜? 초등학교가 안 바뀌는데. 어. 아무튼 그래서 좀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봐 열아야. 됐어? 어. 네 걸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궁금한 거는 평일날 그 수학하러 왔을 때도 조금씩 물어봐도 돼. 그냥 잠깐. 선생님 이거 공부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잠깐 얘기해 주면 되지. 그게 그래서 수학과학을 같이 하면 강점이 그거야.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무 때나 물어볼 수 있다. 선생님은 맨날 학원에 있기 때문에. 물론 나는 바쁠 때만 좀 도와주긴 하지만. 어제는 이렇게 선생님 3명이서 이렇게 바빠 보였지?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준 건데. 저희 언제 네? 어제 왜 바꿨냐고요? 어제 아까 어제 안 바꿨는데 별로. 어제 그런 거야? 그럼 괜히 가서 도와줬네. 나 여기 앉아서 놀았어야 되는데. 원장인데. 왜? 원장. 아 그래서 우민이 다 했어. 뭘 개꿀이야 임마. 솔직히 수업 내가 제일 많이 해. 개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씨. 솔직히 선생님 수업 제일 많이 하지 뭐. 과학까지 포함하면. 나 오늘도 밤에 물리해야 되지. 내일도 또 과학 수업 해야 되지. 야 내일도 중2 과학하고 그 다음에 중2 애들인데 지금 중3과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물리 때문에 걔네들 죽으려고 그래 지금. 물리 위주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 중2 때부터 맛을 봐야 돼. 거기다가 통합과학 2도 하고 있지. 거기 고1 애들 3명 놓고. 고1 원래 민건이 혼자 했거든. 1학기 지나고 2명이 늘어났어. 고등학생이요? 여자애 1명, 남자애 1명. 저 남자는 혼자. 걔도 아니 근데 걔네 3명 다 대광 나온 애들인데 와 진짜 미쳐버리. 그 여자애도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대. 근데 지금 내신이 3이야. 이름이 뭐예요? 예원이. 어떤 이름이요? 김예원 같은데? 아, 저 알아? 어떻게 알아? 아, 알겠지. 동아리 같이 했어요. 알겠지. 당연히 알겠지. 근데 김예원 봐. 안경 쓰지 않아요? 맞아. 중학교 때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신이 상하. 내신 지금 9등급제 아니에요? 지금 5등급제라고 대학 못 간다니까. 시점 때 줬대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지금 우리 학원에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새끼들이 있잖아. 수학 빼고는. 수학은 지금 엄청 땡기고 있지만 과학이라든가 지금 국어도 안 다니지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가가지고. 니네 그러니까 내가 니네 학교에서 좀 공부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3등급이야. 대학을 못 가. 몇 가지 내가 갈 수 있다고 그랬어. 인서울 하려면. 1.7. 1.7이 5등급제에서는 1.7이 나와야 돼. 근데 3이야. 그럼 이미 끝난 거야. 보통 그 얘네가 컷이 몇 점이에요? 10%. 그럼 적어도 85점 정도야. 아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평가야. 그날 시험 난이도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 틀려. 구체적으로 점수가 큰 의미가 없어. 그래도 80점은 넘어야 되는데 어려워도. 존나 어려운 거 같아요. 80점 넘어. 여기 대강고 이번에 내가 말했잖아. 한 80점 정도가 1등급 컷이었어. 수학이. 80점 넘어. 과탐은 한 85점 넘어야 되고 통합과학은. 그걸 못 맞아 애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시험 봐봐서 알잖아.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대강중학교가 너희들을 길을 지금 잘못 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랑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시험을 지금 보고 있어. 예. 마치 그거를 선생님 의도에 맞게 답안지를 작성했을 때 점수가 수학 점수가 좀 나오면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진짜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잘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맛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애들이 학원 다니면서 자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꼬시는 거야. 아, 이렇게 해도 돼. 이 정도만 해도 고등학교 가면 점수 잘 나오고 뭐 개뿔이다 잘 나오고 맨날 제자리 맴돌고. 얘가 제일 현명한 애야.
중학교 때 학원 안 다녔잖아. 대광중학교 거 공부하려고 학원을 다니는 거는 미친놈들이야. 에휴, 내가 그러니까 보면은 깝깝해. 그러니까 니네 그렇게 안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들 잘 따라와. 자, 이제 요거는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추가로 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제 중력이라는 단어를 좀 알려줄 거고, 중력이 있고 무게가 있고 이게 좀 다르거든. 중력과 무게는 좀 달라. 이걸 똑같은 개념으로 무조건 쓰면 안 돼. 그래서 중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맨 처음에 먼저 해야 될 얘기가 바로 뭐다?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 법칙이지. 뉴턴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지금 2학기 거 학교 공부들은 그냥 알아서들 하고 선생님이 좀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뭐 수학 한두 번 시험 보고 과학도 나중에 뭐 자료는 줄 거야.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최소화시키라고.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거에 집중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고등학교 가서 진짜 큰일 난다. 겨울방학 때도 지금 할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놀 생각을 하지 마. 종환아. 알았어? 3년 동안 놀 생각 하지 마. 그래도 너 대학 잘 가면 인마 얼마나 좋아. 대학생 돼가지고 PC방 가가지고 날 새면서 놀아도 있잖아. 부모님이 남자애들은 뭐라고 그러네요. 자유야, 자유. 아니 대학을 잘 못 가도 마찬가지지. 다 컸는데 20살짜리 뭐라고 하면 뭐 하겠어.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짜증을 내겠지. 공부도 졸라게 안 하고 대학도 그냥 지방대 간 새끼가 맨날 쳐논다고 더 짜증나겠지. 아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지금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그거 다 쓸데기 없어. 자, 만유인력 법칙이 뭐냐면 질량을 가진 모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우리가 질량은 영어로 매스 그래, 매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M, 소문자 M 이런 걸 많이 쓰고 또는 질량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 M이라고 쓰기도 하고. 자, 여기 질량 M과 M을 가진 물체가 있어. 두 물체가 있어, 우주 공간에. 그리고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해. 이건 사실 크게 그렸지만 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래서 거리를 R이라고 할게. 그럼 얘네들이 뭘 하냐면 서로 잡아당겨.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얘도 얘를 잡아당겨.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서로 똑같아. F5. 해봐. 외워야 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고 두 질량의 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다음에 비례상수가 대문자 G야. 그래서 이 대문자 G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만유인력 상수라고 해. 이게 바로 뭐야? 만유인력 법칙의 식이야. 외우세요. 이거 법칙은 물리에서 법칙은 뭐냐면은 실험식이야, 실험식. 실험.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 그냥. 뉴턴이 만든 거야. 뉴턴이.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 니네들이 뭐 궁금해봤자 큰 의미는 없고 실험 같은 게 다 있거든. 실험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이 사실은 케플러의 법칙을 조금 동원해가지고 만든 법칙이긴 한데 아무튼 저런 식이 있다. 그래서 저 식을 외워야 돼요. G는 만유인력 상수고 R은 뭐라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대문자 M과 소문자 M은 두 각각의 질량인데 뭐 대문자 소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 그냥 질량을 뭐 구분해서 M1, M2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자기 마음이야. 대문자로 써가지고 M1, M2 뭐 이렇게 구분해도 되고 다 마음인데 여기서는 대문자 M, 소문자 M이라고 쓴 것 뿐이고 그렇다고 대문자 M이 소문자 M보다 더 크다고 쓴 것도 아니야. 질량이 더 크지도 않아. 대문자로 썼으니까 질량이 더 커 보여? 그것도 아니야. 그냥 쓴 거야. 의미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건 힘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뉴턴이야. 뉴턴은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자기 이름에 뉴턴.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자기 이름을 단위로 처음에.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단위를 만든 게 꽤 많아. 왜냐면 처음에는 발견한 사람이 장땡이잖아. 발견한 사람이 장땡인 거야. 그런 거야 원래. 열심히 해봐, 에라야. 잘할 수 있지? 너 이진 알아? 이진? 같은 반이지? 그치? 안 친하지? 왜 웃어? 내가 이진한테도 물어봤어. 걔 물리 듣거든? 물리할 때 물어봤거든. 너 열아 알아? 그랬더니 안 돼. 같은 반이래. 안 친하지? 그랬더니 안 친하대. 그러던데.
그냥 같은 반에 있는 동료. 동생은 몇 학년이냐? 남자애라고 했나? 열심히 공부해? 그래? 걔도 학원 안 다니고 그냥 혼자 공부하고 있어? 엄마가 이제 혼자 하라고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서 시키는가 보구나. 이제 한계에 느끼는 시점이 오면은. 자, 아무튼 이게 만율리 법칙인데 봐봐 이제 지구로 돌아올게. 자, 이게 지구야. 지구의 모든 질량, 지구를 완벽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구의 모든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얘가 딱 가운데에 뭉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질량이. 이런 걸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종아리를 지구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띄워놔. 살짝 그러니까 이 상태. 여기가 땅인데 이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닿기 직전에 어떤 상태라고 봐봐. 붙이면 안 돼 원래는.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만유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래서 얘가 얘를 당기고 얘도 얘를 당겨. 근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물체가 받는 힘이야. 우리가 지금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다고. 맞아요. 그 힘. 그 힘이야. 자, 지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놓을게. 그러면 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대문자 M 곱하기 소문자 M이 되는 거지. 네. 이게 만유인력인데 특히 이 만유인력이 지구에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만유인력은 중력이라고 해도 돼. 지금은 거의 같은 말로 쓰여. 영어로는 그래버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래버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화들이 좀 있잖아. 이게 중력이야. 알았지? 이게 중력이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게 중력인데 지금 얘도 상수고 지구의 반지름도 상수고 지구의 질량도 상수야. 물론 m도 상수지만 이 제곱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봤다고.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옛날에 계산을 못했지. 옛날에는 그냥 측정만 했고 잘 몰랐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지구 반지름 알아. 대충 6,300km.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5.9899 곱하기 10의 20 4제곱킬로그램. 지구를 저울에다 올려놓고 잴 수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우회적으로 돌려서 잴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 그걸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한 거야. 아무튼 그 수치들을 다 대입했더니 이 새끼가 얼마가 나오냐면 9.8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 만유인력 상수하고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이거가 계산을 해봤더니 9.8 정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단위를 봤더니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더라. 그럼 무슨 단위야?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9.8m 해가지고 중력 또는 무게라고 썼던 거지. 중3 때는. 알았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9.8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필요가 있지만 이거를 G라고 쓰고 이걸 이름을 붙여 뭐라고? 중력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가속도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9.8m이라고 안 써 잘. 뭐라고 쓴다? mg라고 쓴다. g를 9.8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g를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10이라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더 많아. 중학교 때는 대부분 9.8로 계산하라고 하잖아. 맞아요. 진짜 족같네. 어쨌든. 그래서 F는 mg는 무게가 아니라 뭐다? 중력이다. 무게가 아니라 중력이야. 무게가 아니라 중력. 근데 잘 들어야 돼. 이 물체의 잘 들어. 물체의 중력 이외의 힘이 추가로 없을 때 이것을 무게라고도 한다. 중력 위에 추가적인 힘이 없어야 돼. 그때만 무게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중학교 때는 중력 이외에 추가 힘을 없앤 상황만 다 만들어서 나와. 진공 상태. 아니. 자, 봐봐. 실제로 무게의 개념을 좀 더 설명을 해줄게.
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눈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눈이냐? 너 어저께 늦게 잤냐? 오늘 일찍 갔잖아 임마. 이제 일찍 가는 날이 별로 없을 거야. 이제 미적 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빨리 가는 게 불가능해. 종아나. 거의 주말에도 이제 올 생각 해야 돼. 9월달부터는. 열아도 거의 주말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왜 그러냐면 미적 원도 하지만 선생님이 니네 수업 시간에 니네 공통수학 공수 원도 2명 내가 센 B 사라고 그랬지. 그다음에 니네는 공수 2 RPM 사라고 했나? 아무튼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매주 진도를 내가 나가지는 않지만 과제를 주고 해온 거를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고 걔네들도 시험에 미적분 원하고 같이 봐. 10문제면 5문제 과제 한 대까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과제가 잘 안 돼 있거나 시험을 못 보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와가지고 공수 원하고 미적분 원을 지금 같이 해야 돼. 니네는 다른 반 애들은 대수랑 공수 원을 같이 하는 거고 걔네 이제 대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뭐 놀 생각 하지 말고 자꾸 뭐가 있어서 못 와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진짜 대학교 가지 말자는 얘기니까 햄버거 먹고 싶다. 시험도 이렇게 봐보면 이제 느껴지잖아. 아 고등학교 거는 중학교 거하고 너무 틀리구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풀어내게 지금 계속 니네들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철없이 막 너무 학원을 많이 와요. 막 주변에 있잖아. 이 학원이 빡센 학원이라고 소문내도 괜찮아. 그래서 애들 안 와도 괜찮아. 왜냐면 그런 애들은 올 필요가 없어. 오면은 물만 흘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탐랭크 학원은 그런 학원이 아니라고. 멋진 학원. 니네들 뭐 기본 맞춰주고 뭐 탐랭크 학원 이름 언제 바꿔요? 이름 왜 바꿔 이 미친놈아. 자 이름을 이미 지어가지고 한 건데 왜 바꾸려면 복잡해 절차가. 무게라고 하는데 자 잘 들어. 자 우리가 무게를 재려면은 저울이 필요해. 저울에다가 저울 위에다가 물체를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질량이 m 물체를. 잘 봐. 당연히 지구가 얘를 당기지. 그래서 얘는 mg를 받아. 근데 만약에 이 힘만 있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럼 내려가지가 않아. 왜 안 내려가지? 우리 저울 위에다 물체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가만히 있잖아.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 공부했어. 알짜임이 얼마라서 그래? 알짜임이 0이라서 그래. 알짜임이 0이면은 물체는 가만히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이 저울 위에 올라가져 있는 물체는 mg를 받아. 중력을 받아. 그러면은 이 힘밖에 만약에 없다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안 내려가. 그 이유는 뭐냐면 니네 알고 있잖아. 이 바닥이 저울의 이 바닥이 얘를 뭐 하고 있어?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있다는 거야. 이게 받치고 있는 힘이 있어. 이걸 무슨 힘이라고 그랬어? 니네 둘. 네. 이걸 무슨 힘이라고 그랬어? 이걸 받쳐 올리는 힘이요. 무슨 힘이라고 그랬어? 개놈의 알짜임. 새끼들. 수직. 좀 헛소리도. 수직항. 에휴. 수직항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노멀 포스라고 하니까 노멀이 수직의 이런 영어 단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문자 n이라고 쓴다. 그리고 이 n하고 mg가 서로 같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체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은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있었지.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뭐냐? 열아 들어봤어? 작용반작용의 법칙? 들어봤어? 네가 여기를 한번 딱 때려봐. 천천히 때리지 말고 세게 때려봐. 너도 아프지? 그래. 그게 작용반작용이야. 네가 책상을 때리긴 했지 물론. 그러면은 네 손바닥이 얘한테 힘을 가한 거야. 근데 너도 아파. 왜 그래? 얘도 네 손바닥에다 힘을 가하는 거야. 그 크기가 얼마냐면 네가 때린 크기만큼. 그래서 세게 때릴수록 내가 얘한테 힘을 세게 가했지. 그럼 너도 그 힘의 크기만큼 그대로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이해 갔어? 그게 작용 반작용이야. 모든 힘은 물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힘은 작용 반작용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가 책상을 딱 때리면은 내가 책상을 때릴 때는 힘의 작용점이 책상에 있어. 근데 내가 아프지? 그럼 반작용은 책상에 나를 때리는 거잖아. 그럼 힘의 작용점이 내 손바닥에 있어. 다시. 자, 지구의 중심을 어디로 잡았냐면은 지구의 중심 여기라고 해볼게. 지구 중심이야. 지금 이 mg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힘의 작용점이 물체에 있어. 이거 이해해봐. 자, 그러면 반작용은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리고 힘의 작용점은 지구에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수직항력 잘 봐. 수직항력은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바닥이 뭐라고 그랬어? 바닥이. 그러니까 저울의 이 윗면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지. 힘의 작용점이 어디 있어? 물체. 반작용이 뭐야? 물체가 저울을 눌러. 물체가 저울을 누르면 힘의 작용점은 어디에 있어? 힘의 작용점 어디에 있어? 아니, 정신을 차려. 자, 저울의 바닥이 윗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은 힘의 작용점 어디에 있어? 물체. 아, 물체에 힘을 가하고 있잖아. 반작용은 말을 바꿔. 물체가 저울을 눌러. 그럼 힘의 작용점 어디에 있어? 그래. 그래서 여기 그림을 여기다 그리기, 같은 라인에다 그리기 어려우니까 원래는 같은 라인에다 그려도 옆에다 그릴게. 이게 수직항력의 반작용이야. 결국 무슨 말이야? 이 저울은 무슨 힘을 받아? 수직항력의 반작용인 N을 받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N으로 누르고 있는 거야, 저울을. 알았어? 이게 바로 뭘로 나타나? 저울의 눈금. 그리고 이게 바로 뭐다? 무게다. 중력이 아니라. 저울의 눈금이 무게야. 근데 크기는 결국 뭐하고 같았어? 수직항력. 니네 우리가 무게를 알려면 뭐를 알아내면 돼? 수직항력.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뭐야? 수직항력과 mg가 똑같지? 그래서 중력과 수직항력이 같은데 그럼 항상 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봐봐. 지금 이렇게 저울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 물체가 똑같이 올라가져 있어. 그럼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밑으로 무슨 힘을 받아? mg라는 힘을 받지. 근데 왜? 얘가 몸무게가 너무 조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친구가 지나가다가 짜증나가지고 얘를 위에서 눌러버려. 눌러. 그러니까 힘을 추가로 가했다고. F라는 힘을. 역시 이 바닥이 얘를 떠받드는 무슨 힘이 있어? 수직항력은 존재하지. 이 그림에서 수직항력은 얼마냐? 그러니까 추가로 F라는 힘을 줬어. 눌렀어, 위에서. 그래도 얘는 가만히 있잖아. 야, 물체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누른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냐?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R자임은 여전히 얼마야? 그래, R자임은 여전히 0이야. 그러려면 윗방향 힘과 아랫방향 두 개의 힘을 더한 게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아까보다 수직항력이 이번에는 수직항력이 mg가 아니라 F만큼 뭐 해졌어? 커졌지? 이게 무게라니까? 자, 무게하고 중력하고 같아? 안 같잖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내가 그래서 아까 외부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물체 중력 이외에 힘이 추가로 없을 때, 얘가 없을 때만 무게랑 중력이 같은 거야. 얘가 있으면 무게하고 중력은 달라.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게하고 중력이 같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원래. 저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좀 어려울 거야. 체크했다가 열한엔 물리 수업은 안 듣고 있으니까 체크했다가 필요하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점수 때도. 자꾸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 그리고 이것도 녹화해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다시 보고 해.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종합과학 그 란에다가. 그래서 이렇다고. 이걸 이해를 좀 이제 하면 되고. 됐어? 자,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은 중3 때도 했던 건데 자유낙하 운동을 먼저 설명을 할 거야. 아니, 공기저항이나 공기저항 마찰력은 무시하고 저항 마찰력 무시. 일단 이건 무시합니다. 공기저항과 마찰력은 무시하는 자유낙하 운동.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유낙하 운동. 잡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잖아.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야. 이게 지금 자유낙하 운동이다. 알았어? 잡고 있다가 놓는다. 어이구. 이게 무슨 운동이다? 자유낙하 운동이다. 니네는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들어. 그러니까 물리하고 나서 이거 하면 이게 더 쉬워야지. 여전히 어려운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졸려가지고. 몇 시에 잤어, 임마? 솔직히 말해. 잠을 안 잤다고? 야, 이 미친 새끼야! 왜? 너 어저께 들어가자마자 잤냐? 어제 들어가자마자 잤어? 초저녁에?
3시에 누우는데 잠이 너무 많아서 2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못 자겠다고 그러거든요. 미친 새끼. 모르겠다. 아니 왜 잠이 안 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이번 평일에 진짜 너무 잘 자서 평일에 다 11시 10시에 잤어요. 그래. 하도 퍼즐을 잤더니 이제 잠 안 나가지고 날 새고 왔냐?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그냥 푹 자겠네. 너 좀 자다 와라 해, 저녁에. 너 잠자다가 안 오면은 너 저녁에 수업 못 듣는다 해. 분리할 때 이제 완전 극도로 피곤할 거야. 잠 만약에 안 자면. 너는 몇 시에 잤어? 그래요? 어. 2시에 끝나고 바로 갔죠. 너 빨리 엄마하고 상의해야 돼. 언제까지 얘기해 줄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 어제 까먹었어요. 네가 네 번째라며. 저요? 어. 네 번째로 고민해보니 한거 봐봐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어.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할 것 같은 의견이 있는데 엄마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맞아요. 근데 뭐 어차피 학원은 본인이 간다고 해야지 보내주는 거지 뭐. 이제 니네들 다 커가지고 억지로 어디 가라고 한다고 해도 안 가. 이제 근데 고등학생이라서 이제. 국어 지금 벌써 시작하면 뭐예요? 벌써? 아이고 내가 말했잖아. 벌써가 아니라고. 고등거 하는 거예요. 고등과 하는 거지 당연히. 중학교 걸 왜 해? 시험 준비도 안 해줄 거야. 고등과 문법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비문화, 그다음에 문법 요 세 가지를 이제 조금 맛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지. 내일 오면 바로 시작하나요? 9월부터 일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 지금 현재 3명. 야, 너 다른 아니 이 학원은 듣고 싶은 과목 들으면 되니까 아무나 데려와도 돼. 쌤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 원이세요, 원이. 아니 걔 국어학원 안 다녀? 몰라요. 근데 올 생각 있다던데요. 아니 근데 걔 말고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걔는 모르겠어요. 아니 뭐 여기 학원이 뭐 과목이야? 듣고 싶은 과목 들으면 돼. 아니 3년 수업이 이상하게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몰라요. 아니 얘들이 감금해놓는 학원이라서 무슨 뭐 한다고? 강금? 그러니까 임마 빡센 학원으로 소문난 거잖아. 아니 무슨 강금하는 학원이야. 야 언제 강금 시켰어? 공부를 시킨 거지. 어이없다. 그런 소문은 나도 돼. 아니 공부시키는 학원으로 소문 난 건데 뭐 그게 이상하게 난 거야. 야 그게 왜 이상하게 난 거야? 이상하게 난 학원은 거기 가면 널널하다. 거기 뭐 숙제도 별로 없다. 이게 병신 학원이지. 아니 빡세다고 소문 난 거가. 근데 국어만 딱 들으면은 그거에 해당 사항이 1도 없잖아. 그냥 국어 수업만 와서 듣고 가면 되는데 뭐 국어만 듣는 애를 야 너 남아서 수학 문제 풀어 그래? 미쳤냐 내가 대가리 총 맞았냐? 다른 게이지. 수학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수학하고 과학하면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시키는 것 뿐이고 근데 국어만 들으면 뭔 제가 상관이야. 국어를 안 다니고 제가 국어를 다니는 애들 데리고 오면 저한테 그게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국어 불러서 하면 좀 국어만 데려와도 할인은 돼. 그달은 해줘. 선생님이 엄청 해준다니까. 나 지금 망하게 생겼어. 이제 수업료가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아니 생각해봐. 너 지금 몇 과목 듣고 있냐? 수학 듣고 있지. 과학 듣고 있지. 과학 듣고 있지. 세 과목이잖아 미친놈아. 과학이 두개 뭐 지금 100만 원이 넘어. 한 달에 좀 넘어. 이 학원이에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그 과학이 2개, 수학이 하나. 계산해보면 존나 싸. 맞아요. 근데 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친구 데려와도 10% 받으면 얼마야? 11만 원이지. 선생님이 막 엄청 이득 보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봐. 그러면은 걔 오는 애도 국어 수업에서 10% DC해 주지. 국어 수업료 30만 원인데 첫 달은 거의 뭐 걔가 온 듯 만 듯하게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을 갚는 것도 아니고 국어 선생님 다 줘야 돼. 나만 손해야. 아니 손해보는 데가 싸. 국어쌤은 어쩌고 그냥 내일 확정되면 국어쌤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9월 달부터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오게 만들 생각인데 9월달이요? 자 조용히 하고. 아니 처음에 우빈이네 엄마가 먼저 전화 와가지고 요청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애들 4명 되면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물어본 거지 애들한테. 그때 지금 3명이 된 거고. 우지 확정이에요. 우빈이. 우진이도 한다고 그랬어 어제 지가. 아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지 입으로 이제 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걔는 한다는 얘기잖아. 자 아무튼 이걸 무시했을 때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거 와. 질량이 뭐든 상관없어. 놓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V0가 0이야. 자, 기호 알려줄게. 자, 앞으로 어떤 문자에 제로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제로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이 제로의 의미는
처음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처음 속도 이렇게 읽으면 돼. 알았지? V0가 0.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에 선생님 바로 떨어지면서 속도가 생기는데 이러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갖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놓는 그 순간은 0이야. 근데 놓자마자 얘가 뭘 받기 때문에,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면 뭐 그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중력 가속도를 배워버렸네. 중력 가속도를 배워버렸네. 그치?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는 뭐냐면 시간당 속도의 변화야. 그럼 얘가 떨어지다가 1초가 됐다고 해볼게요. 자, 아랫방향을 이번에는 플러스로 내가 잡을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지? 이 중력 가속도는 물체하고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알았지? 중력 가속도는 모든 물체가 받는 가속도야.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일은 뭐냐면 1초일 때의 속도야. 1초일 때의 속도. 그래서 1초가 지났어 지금. 그러면은 1초분의 가속도의 아까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속도의 변화. 나중 속도 V1 빼기 처음 속도 V0. 근데 처음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잖아. 그래서 V1은 처음에 G가 돼. 그래서 만약에 9.8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1초가 지나면 얘가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나온다고? 9.8m/s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 G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거는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어. 중력 가속도는. 알았어? 이게 가속도의 정의잖아. 또 1초가 지났어. 아이고. 여긴가? 또 1초가 지났어. 원래 더 간격이 많이 멀어져야 되는데 그럼 V2라고 할게. 그럼 중력 가속도는 똑같다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또 1초가 지났지. 속도의 변화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면은 나중 속도는 V1을 좌변으로 옮기면 되니까 V1 더하기 G가 되죠. 알았어? 근데 V1이 얼마야? G야. 몇 G야? 2G.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일반성이 생기지. 그걸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또 1초가 지나면 속도가 V3야.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1초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럼 V3는 얼마가 되는 거야? G 더하기 V2가 되지? 이 V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G가 되지? 이제 끝났지. V1은 1G, V2는 2G, V3는 3G. 그러면은 T초일 때의 시간, GT 이렇게 되는 거지. TG니까. 이 V는 뭐냐면 T일 때의 속도가 되는 거지. 이거 열아 외워서 시험 문제 푼 적 있잖아. V는 GT. 잊어버렸을 거지만 있어. 분명히. 그치? 자연학과 운동일 때 그래. 자연학과 운동.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 선생님이. 자연학과 운동일 때는 그런데 근데 만약에 V0가 0이 아니면은 처음에 이 식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써볼게. V1은 V0 더하기 G지. 만약에 V0가 0이 아니면 이게 0이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아래로 이렇게 던져. 그럼 처음부터 속도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해 갔어?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 그래도 속도가 생기는 거야.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V2는 V1 더하기 G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V0 더하기 2G가 돼. 그 다음에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V3는 근데 참고로 나 희재 몰라. 본 적은 없지. 그냥 은재 오빠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걔를 어떻게 알아? 걔가 여기를 다닌 적이 없는데. 걔는 막 대치동으로 가고 있다며. 자, V3 봐봐. 대치동 별거 없어. 여기가 더 잘 가르친다니까. 봐봐 여기. 선생님 딱 섰던 데인데 뭐. 여기 내가 지금 대학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라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V2 대신에 여기 이걸 넣어야지 이번에는. 그러면은 V0 더하기 3G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때는 일반화 시키면은 V0가 들어가. 그래서 결국 V0가 0이 아닐 때는 0일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식이었고 통합과학에서는 V0가 0인 경우를 안 다룰 수도 있어. 가끔 문제가 어려워지면 나중에 수능 같은 데서는 그때는 V0가 이게 들어가. 그래서 V가 GT가 아니라 V는 V0 더하기 GT. 어려울 건 없어. V0가 0이 아니면 저기서 0이 아니게 쭉 쫓아오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조금만 더 일반화를 시켜볼게. 이거는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할 때 이제 푸는 건데 만약에 어떤 행성에 갔어 얘들아. 어떤 행성에 갔다고 어떤 행성에. 그러면 이 행성에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아닐 거라고. 왜냐면 이 g의 뜻이 뭐였냐면 대문자 g. 이거는 어느 행성에 가도 상수야. 만율력 상수. R의 제곱분의 m이었는데 이게 지구의 반지름이고 지구의 질량이지. 그러면 다른 행성에 가면은 그 행성의 반지름과 그 행성의 질량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 중력 가속도라는 건 상수가 아니라 행성마다 달라지는 거야. 달에 가면은 달라져. 그래서 달의 중력 가속도는 이름은 중력 가속도야. 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 정도 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럼 행성마다 가속도가 틀리니까 어떤 행성에 갔더니 가속도를 A라고 그냥 하잔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그때는 V가 뭐가 되는 거야? V0 더하기 G 대신에 그냥 A를 쓰겠다는 거지. AT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게 이제 선생님이 등가속도 공식의 첫 번째 식이었다고 했지. 가속도가 일정할 때. 지금 이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거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시기예요. 열한 오늘 가서 일주일 동안 이거 복습 좀 많이 해와야 된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중간중간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V는 V0 더하기 AT가 일반적인 가속도일 때. 그래서 저기다가 여기다 지구를 적용하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놓으면 얘 0. 그 다음에 A는 G가 된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서 푸는 식으로 역으로 이제 식을 하나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V는 V0 더하기 AT.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을 하시고요. 원래는 이제 미적분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해주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 한 2개월 정도 후면 아니구나. 미적분이 적분 기본까지 배워야 내가 이거를 미적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수학 시간에 해줄 거야. 개 재밌어. 오! 소리가 목 부러진 거 아니냐? 네. 지금 뚜두두둑 소리 났어. 그래요? 부러졌어. 알고 있어요. 병원 가봐 빨리. 저 새끼 지금 썩은 동태눈깔로 쳐다보고 썩은 동태눈깔로 쳐다보고 있어. 자 이제 봐.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시간하고 속도인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 물리에서 이 시간은 당연히 음수가 없어. 마이너스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약속. V0를 0보다 크다고 약속하고 A도 0보다 크다고 약속할게. 그러면 T에 대해서 V를 그리면 V가 T에 대한 1차 함수야. 그러면 이 A가 기울기가 되고 얘는 Y절편이 아니라 V가 있으니까 무슨 절편이야? V절편. T가 0일 때 V.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A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직선이 그려져야 돼. 맞지? 그러니까 T의 1제곱이잖아. 직선이 그려져야 돼. 직선이. 그러면 여기를 임의의 시간 T라고 놓고 다시 그럼 여기는 얼마야? V0 더하기 ATJ. 그래서 여기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넓이 얼마? 사다리꼴이지? 2분의 1. 얘가 뭐야? 윗변. 얘를 아랫변. V0 더하기 AT. 높이는 T.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2V0 더하기 AT의 TJ. T를 전개해봐. T를 일단 분배를 해봐. 2V0T 더하기 AT의 제곱이지.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또 전개를 하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지. 맞아? 근데 얘를 잘 봐봐. V0는 처음 속도고 이건 나중 속도지. 더해서 2로 나눴지. 뭔가 이게 평균 속도의 개념으로 쓸 수가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그럼 평균 속도의 아까 정의가 뭐였지? 시간분의 변이었지. 아, 이 넓이는 뭐다? 변이다. 시간하고 여기서 하나 외우자. TV 그래프에서 곡선 아래 넓이는 직선이든 곡선이든 뭐 상관없어. 곡선 아래 넓이는 뭐다? 변이다. 넓이는 변위다. 외우세요. TV 그래프에서 T하고 V,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에서 곡선 안의 넓이가 바로 뭘 말한다? 변위다. 변위다. 이게 변위야. 근데 자, 자유낙하 운동 보세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H만큼 떨어졌어요. 처음 속도 0이에요. 중력가속도 G예요. 그러니까 A 대신에 G를 넣는 거야. 이 상황을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아래로 H만큼 내려갔지. H는 아래를 플러스로 잡은 거야. V제로 0이지. 그럼 이 항이 없어지지. A 대신에 G를 쓰면 2분의 1 GT 제곱이지. 자, 이 식도 이용해서 니네 문제를 풀었고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 니네 학교 시험 문제.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게? 뭔 개소리야. 2분의 1 GT 제곱. 자연학과 운동할 때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 h. 여라 기억나? 저런 식이 있었어. 기호는 절대 안 해요. 시험 볼 때만 잠깐 기억하고 시험 봤어? 뭔지 모르고 일단 외워서 문제는 풀고 약간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다 유도가 돼. h는 2분의 1 GT 제곱이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야? 처음 속도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처음 속도가 0일 때야. G는 A를 집어넣으면 그렇고. 근데 이 식도 아무튼 외우고 있어. 이거 니네 물리할 때 또 유도해줬잖아. 물리할 때도. 그렇게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야 돼. 나중에 통합과 또 반복하면 그때 가서 또 들어. 학교 이제 입학하면은. 어? 근데 건성으로 들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은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여기 지금 모든 걸 다 설명했어요. 이건 이제 니네가 읽어보면 되고 이건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야. 오늘 할 건 아닌데 몇 가지 이제 좀 얘기를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진도는 더 안 나갈 거야. 지금부터 뭐 하냐면은 정리한 거 한번 쭉 읽어보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20분까지는 쉬는 시간 전까지는 빨리 시작. 저는 이거 한번 이어주시면 안 돼요? 화면 띄워져 있잖아. 아 그러니까 저기가 한 신기해서 보여. 근데 이게 4페이지에 나눠서 써가지고 어느 페이지를 원하는 거야? 둘 다 원하긴 하는데 앞에 거 먼저 해주세요. 앞에 거가 이건 거 같은데? 아 맞아요. 크게 적어주세요. 아니지. 맨 앞에 건 이게 아니지. 맞아요. 엉켜지. 이거잖아. 크기도 안 했냐? 필기보다 듣는 건 안 돼.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 멍청이들아. 사진 찍어도 돼요? 어. 근데 왜 뭐라고 하겠냐?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찍어 이거. 이거 이 페이지 먼저 찍어. 한 페이지 다 찍게 해줄게. 분리 시간에 찍어도 돼. 삼성이 뭐라고 안 해? 삼성이 14주거든요. 찍었어? 아이 좀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삼성이 14조가 지금 뭔 개소리야. 쟤네가 뭐 돈을 벌든 말든 뭐 너한테 돈 와? 돈이나 열심히 해. 삼성이 주식 넣었어요. 있어봤자야. 네가 너같아 얼마나 넣겠어. 그걸로 부자 돼? 80일. 아 그러니까 그걸로 부자 되냐고. 못 되잖아 어차피. 이거 찍어. 그래서 저 첫 페이지 못했어요. 아 띠발 새끼가 진짜. 일단 저 새끼 버리고. 아 진짜. 아니 카메라인데 안 보이면 어떡해. 상상기 너 몰카범 아니었어? 자 찍어. 여기까지네. 세 페이지